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독일의 벽화 마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베르 아머가우, 오버 아머가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벽화 마을이고요. 굉장히 마을은 작아요. 그리고 그래서 많이들 일부러 찾아가는 곳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독일의 이제 남부 쪽 오스트리아를 넘어가는 국경 쪽에 피센이라는 곳은 꽤 많이 가시거든요. 이 피센은 로맨틱 가도의 최초 출발점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노이슈반슈타인 성이라고 하는 정말 아름다운 성이 있습니다. 디즈니랜드의 어떤 모태가 된 성이 있고요. 그래서 그쪽은 좀 많이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피센을 이제 가셨다가 바로 옆에 혹시나 가실 수 있다면은 이 오버 아머가우를 한번 가보시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한번 좀 설명을 오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벽화마을, 우리나라도 이제 벽화마을이라고 하는 데들 꽤 많죠. 벽화마을. 보통은 이제 이렇게 담벼락에다가 이렇게 그림 같은 것들을 이제 그리는 그런 모습인데, 우리나라의 벽화마을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오버아머가우 벽화마을도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찍기 좋은 그런 장소들을 만드는 것들, 많은 사실 지자체라든지 민간 기업들이 하고 싶은 어떤 방법들일 겁니다.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에서 바로바로 사진을 찍고 공유를 할 수 있다 보니까 정말 훌륭하게 사진만 찍을 수 있게만 만들어준다면 스스로 홍보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이 오버아머가우가 사실 그런 대표적인 곳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버아머가우는 그 마을 자체는 그렇게 크진 않지만 마을에 정말 많은 이런 도시들이 굉장히 그 벽화를 잘 그려서 그것들을 보고 싶게끔 만드는 바로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그 오버아머가우에 가면은 다양한 이제 벽화들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그 벽화라는 게 우리가 바라봤던 담에 그리는 벽화라기보다는 진짜 집의 한 면을 다 이렇게 벽화로 이렇게 그리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은 이제 다른 모습이죠. 이제 보여드리면은 이제 우리나라의 벽화 마을이라고 하는 것과 또 이 오버아머가우의 어떤 벽화의 모습들, 아마 이게 지금 사진으로만 보셔도 조금 다르게 느껴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오버아머가우 같은 경우는 이제 시내 중심가에 보통은 종교적인 색채가 굉장히 많이 있는 예수의 어떤 벽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그려져 있는 그런 어떤 집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2층 집, 3층 집으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1층은 상가고 2층, 3층은 주거를 하는, 아니면 숙박을 하는 그런 공간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우리로 따지면은 약간 카페 거리 같은 느낌? 이런 것들을 이제 담은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내에 있는 건물 자체가요, 굉장히 나름대로의 색채라든지 이런 것들을 써서 굉장히 그런 부분을 잘 이렇게 벽화로 그려져 있다 보니까 굉장히 눈이 즐거운 바로 그런 곳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가 이제 사실 이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약간 종교적인 그런 색채들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특히 그 외에도 여기 성당도 있는데, 성당 자체는 마을도 작고 성당도 굉장히 작은데 안에 들어가면 정말 화려한 벽화가 쫙 수놓여져 있어요. 막 천정을 보면 너무나 아름다운 이런 벽화들이 같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 여기가 이렇게 그 종교화가 이제 많이 그려져 있는지는 제가 책에도 이렇게 써서 드렸는데요. 그 예수의 순환극 연극을 이 오버아머가우에서 이제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런 종교적인 어떤 모습들, 옛날 이제 페스트라든지 이런 전염병들이 많이 돌았었던 시절에 이런 예수의 순환극의 우리가 연극을 하고 난 다음에 이런 전염병이 많이 돌지 않았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점점 발달을 해서 그 지역에 굉장히 그런 종교적인 색채들을 많이 띠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그런 역사적인 어떤 모습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것만 있는 벽화만 있는 게 아니라 약간 동화와 관련된 그 벽화들도 중간중간에 이제 보이게 됩니다. 특히 고아원이나 유치원 같은 데를 보게 되면은 그 빨강망토의 어떤 그 이야기와 관련된 동화도 이렇게 그림이 쫙 펼쳐져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이제 헨젤과 그레텔이라고 하는 고아원 건물에 이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그런 그림들도 각각의 이런 벽화가 이야기를 담고 그거를 하나하나 따라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그거를 하나하나 볼 수밖에 없게 만들어주는 그런 매력이 있는 곳들도 있습니다.
벽화 하나하나가 다 다른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이미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라는 것들, 역사가 숨어져 있다라는 거는 우리나라에 있는 뭐 담에 그려져 있는 벽화와는 조금은 다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이제 뭐 통영 같은 데가 이제 보통 이런 동피랑 같은 데가 이런 벽화 마을로 많이 유명하죠. 근데 과연 이런 벽화가 어떠한 이야기를 담고 그 지역을 대표하는지에 대한 것들은 한번 조금 더 우리가 고민을 해볼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오버하모 가오를 좀 말씀을 오늘 드렸습니다.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스토리가 같이 결합이 됐을 때 더 아름답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이야기와 함께 우리가 이 벽화를 어떤 면에서 재해석을 할지라는 부분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구현을 할지라는 것들이 굉장히 좀 다가갔고, 그래서 하나하나 뭐 잘 되는 집, 안 되는 집 그런 부분이 아니라 모두가 상생할 수 있다라는 그런 모습들에 대한 것들이 그 벽화에서 좀 저는 와닿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네, 그래서 뭐 한번 그 오버하모 가오도 오늘 좀 설명을 드렸고요. 굉장히 작은 마을이어서 일반적으로는 보통 뭐 반나절이면 다 볼 수 있는 마을이긴 해요. 근데 시간이 되신다면은 사람들이 이제 보통 반나절만 여행을 하다 보니까 낮에 쫙 몰렸다가 저녁에 쫙 빠지거든요. 그럼 저녁에 한번 남으셔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없는 지역 이렇게 하나하나 벽화들도 둘러보시고 또 이렇게 한번 주무셔 보시면은 더 좋은 어떤 고즈넉한 모습들도 보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오늘 오버하모 가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 설명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